안녕하세요. 파워비아이 공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리포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웹에 게시를 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리포트를 공유를 받았을 때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될 이제 파워비아이 서비스라는 곳에 대해서 좀 구석구석 거의 모든 것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리포트를 받으셨다. 그러면 이 탐색창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일단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리포트가 있는데 우선 처음으로 첫 번째로 좀 아시면 좋을 게 여기 보이시는 이 화살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에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 화살표는 보통 이제 드릴 다운이라고 해서 여러 계층이 이렇게 레이어로 잡혀 있을 때 계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좀 전에 여기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포커스 모드라고 있죠. 그래서 이 포커스 모드를 누르면 이 화면상 좀 작은 그런 리포트도 이 차트도 좀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이 레벨이 예를 들어서 이어 단위로 그 월 단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드릴 업이라는 버튼을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쿼터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어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드릴 업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발자가 이제 여러 계층 다시 말해서 연도 그 다음에 분기 월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세부 계층들을 같이 포함해서 차트를 만들었을 때 그 계층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보시려면 지금 연도고 여기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여기 지금 화살표가 내려가는 게 세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맨 끝에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이어와 쿼터를 같이 물고 내려가요. 그리고 이어하고 쿼터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연도는 없죠. 지금 보시다시피 연도는 없이 그냥 쿼터별로 지금 매출액 합계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차이는 이렇게 내려갈 경우는 이 리포트 상에서 포함된 모든 연도의 분기별 합계가 여기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여기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도와 분기를 물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분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해당 연도에 대한 세부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끝으로 이 왼쪽에 있었던 요 버튼은 뭐냐? 다시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버튼은 일단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면서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가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2017년 3분기를 눌렀을 때 2017년 3분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분기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월 단위 제가 두 번 눌렀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월 단위 7, 8, 9 한 번 더 누르면 주차 단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사용하셨으면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여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화살표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이 시각적 해체 고정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적 해체 고정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대시보드 우리가 대시보드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리포트예요. 그 파워비아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시보드랑 리포트가 좀 구별이 되는데 이 리포트를 마치 여러분이 뷔페에 가서 접시에다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 담듯이 여기 리포트에 들어있는 각각의 개체들, 각각의 차트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나하나 골라서 여러분의 접시에 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 대시보드의 고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존 대시보드, 새 대시보드 어디다가 이거를 담겠느냐 이 대시보드가 아까 제가 비유를 했던 그 접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만약에 테스트
라고 이렇게 해놓고 고정을 해버리면 여기서 대시보드에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여기 대시보드로 이동했죠? 좀 전에 우리가 담았던 그 개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밀히 말하면 대시보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대시보드 안에 담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여기 있는 대시보드의 일부를 누르게 되면 그 리포트로 여러분을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랑 이 두 개를 담아서 좀 한눈에 여러 페이지에 많은 시각적 개체들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난 딱 2개 차트만 내 업무상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부터는 이것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킬 경우 아까 만들어 놓은 접시죠.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고 대시보드로 가보면 이렇게 한 가지가 더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시보드는 잘 사용하지는 않고 이제 리포트 자체를 저도 대시보드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것만 골라 담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세 번째 보이시는 이 부분은 이거를 시각적 개체를 말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 자체를 카피를 뜨게 되는 거고 그림으로 뜨게 돼요. 차트, 어떤 엑셀의 차트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거는 지금은 웬일인지 좀 서버가 사용 중인 것 같다고 해나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서버가 뭐가 바쁜지 지금 이렇게 복사가 됐죠. 그래서 이 버튼까지 누르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컨트롤 V를 하시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 깔때기 모양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에 적용되어 있는 필터가 뭔지를 그냥 단순히 정보성 차원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포커스 모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제 땡땡땡 이 부분에서 있는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댓글 추가. 여러분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 리포트를 이제 공유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하실 때 여기에 이제 이 리포트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상사가 여기에 왜 매출이 갑자기 떨어졌어? 이유가 뭐지? 이유 한번 알아봐 라고 어떤 그런 댓글을 쓰셔야 된다. 댓글을 달겠다 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시각적 개체 그 자체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댓글을 추가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댓글을 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매출이 감소한 이유를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보고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상사가 이렇게 썼다 라고 하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방금 단 그 댓글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고 요거를 눌러 보시면 어떤 달려 있는지 어떤 멘션이 달려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회신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의 상사가 얘기를 한 거니까 만약에 답변을 달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내일 보고 드릴게요. 이러면은 이것도 같이 여기에 이제 게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팀즈랑 점점 어떤 연동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여기 위에도 버튼이 눈에 먼저 띄셨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팀즈를 통해서 이 보고 있는 이 차트를 다른 사람들과 혹은 팀과 이렇게 공유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팀즈를 혹시 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내보내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파워 BI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데이터를 좀 엑셀로 이렇게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여기도 지금 데이터 내보내기를 눌러보시면 현재 지금 필터가 걸린 상태로 엑셀 파일, 엑셀 데이터 형태로 지금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참고로 CSV도 내보낼 수 있고 이제 엑셀 형태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내면 이제 파일 형태로 그냥 나가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여기 테이블로 표시 있네요. 이 테이블로 표시는 여러분이 좀
그 데이터 분석을 하시다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숫자로도 좀 보야겠다. 그때마다 데이터 내보내기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테이블로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도 같이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그 차트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좀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또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보실 수 있게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유용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포트라이트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로 인해 어떤 좀 디스트랙 되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주의가 흐트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뭐 PT를 하신다든지 할 때 쓰면 괜찮겠죠? 자, 이런 기능들. 다른 차트도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동일해서 데이터를 보시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다른 불편은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리포트를 이용하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 알아둬야 할 것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딴 내용이 아니라 요 위에 상단에 있는 여기까지 좀 부분, 또 어떤 기능들이 이 리포트 자체, 파워 BI 서비스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우선 파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보기 전에 아닙니다. 파일을 보시죠. 이 파일을 보시면 이미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서 복사본을 저장한다는 건 지금 누군가가 뭐 공유를 해줬다 혹은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카피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리포트 1이다 그러면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뭐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파워 BI 서비스 상에서 복사본 리포트를 만들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건 말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리포트를 만든 그 데스크탑 파일, 그 PBIX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이제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제 기억으로 어떤 설정에 의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도록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있는 이 페이지 인쇄는 말 그대로 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자체를 이제 인쇄하는 건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인쇄를 하겠다 라고 할 때 뭐 그림이 되겠죠. 이제 그림 상태로 인쇄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뭐 많이 쓰실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좀 이따 말씀드릴 그 PPT로 내보내거나 PDF로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인쇄나 그런 부분은 거기서 컨트롤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하고요. 자, 이제 보고서 포함, 이 다음에 있는 이 보고서 포함이라는 거에 있는 부분 중에서 제가 쉐어포인트는 잘 사용을 안 해서 이제 쉐어포인트 온라인 쪽에도 이제 보고서를 심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쓰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 웹사이트나 포털, 그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뭐 다른 어떤 포털에다가 이 보고서를 담아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위에 있는 건 이 웹사이트 또는 포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상대방이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 리포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웹의 게시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와서 여러분의 리포트를 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인베드라고 그러죠. 그런 인베드 할 수 있는 그 링크 혹은 HTML 형태의 그 링크 비슷한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태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전자메일이나 혹은 뭐 카톡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링크만으로 여러분의 리포트로 올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이제 웹사이트에 붙여놓을 수 있는 HTML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뭐 웹사이트를 제작한다거나 이럴 때 이것도 같이 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QR코드 생성 이런 부분도 있어서 누르는 순간 바로 QR코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QR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리포트로 올 수 있게끔 이제 뭐 그런 기능도 합니다만 저는 잘 쓰지는 않네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이미지로 파워포인트나 PDF로 이렇게 일종의 그림으로 변환해서 다운받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어떤 파워 BI 본연의 어떤 큰 기능인 그 상호 필터링, 이런 크로스 필터링 같은 거는 기능은 당연히 전혀 지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엑셀에서 분석, 이 부분은 아까 엑셀로 내보내기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엑셀에서 분석은 이제 한번 눌러보시면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엑셀 파일을 뭔가 이렇게 저장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한번 열어보면 이제 피벗 테이블 형태로 지금 파일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 자체를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엑셀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말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 어떻게 보면 모델을 포함한 데이터들이 같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 데이터가 나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각적 개체에서 봤던 내보내기 여기 위에서 보시고 좀 전에 보여드린 건 피벗 테이블 형태로 나간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공유 버튼이 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파워 B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가장 코어가 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공유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는 조직 내 사용자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조직 내 사용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눌러 보면 뭐 여기서는 이제 반응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아웃룩이나 혹은 여러분 조직 내에 있는 팀원들 혹은 뭐 팀즈를 통해서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조직 내 사용자들끼리 이제 뭔가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세 버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면 되시고요. 이제 뭐 꼭 조직 내가 아니더라도 혹은 뭐 팀 단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액세스 어떤 권한을 여러분이 줬던 그런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나는 설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적용을 시키신 다음에 링크나 이런 것, 아웃룩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 링크는 기존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링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어떤 세팅에 따라서 이 리포트를 어떤 분이 공유를 받아야 되느냐, 조직 내에 있는 분이냐 아니면 그냥 액세스를 어떤 권한을 드린 분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저거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셋 중에서 이제 그 외에 특정 사용자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액세스 권한을 준 건 아니고 이제 새롭게 권한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메일 주소를 그냥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이 그냥 넣으셔서 이렇게 보내기, 좀 잘렸는데 보내기를 누를 경우 이제 그분의 이제 이메일로 이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파워 BI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계정 자체가 아시다시피 개인 메일로는 안 되고 어떤 포털 메일로는 안 되고 이제 학교나 혹은 회사 메일로만 이제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어떤 조직의 메일 주소를 입력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할 때 쓰는 버튼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료와 함께 한번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조금 더 명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팀즈랑 연동이 많이 강화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팀즈를 통해서 이 리포트 자체를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즈 내에서도 이렇게 공유를 할 경우 팀즈 내에서도 직접 여기 파워 BI 서비스까지 넘어오지 않고도 바로 여러분의 리포트를, 그 데이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리포트를 보고
이렇게 클릭해서 크로스 필터까지 써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커멘트,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그 커멘트와 같은 건데, 이건 이제 리포트 전체에 대한 커멘트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뭐 리포트 전체에 대해서 멘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신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다음으로 보시는 이 구독이라는 버튼은, 구독을 눌러보시면, 이 구독은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리포트, 여러분이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와서 보셔야 되는 분들, 정기적으로 이 리포트를 받아봐야 되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여기다가 구독을 통해서 리스트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자신이 여기 올라가 있지만, 다른 분들, 뭐 여러분의 상사라든지 뭐 다른 팀 동료, 그러면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넣고 이제 저장하시면, 이제 구독을 그분이 때가 되면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때가 되면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냐? 이거를 여러분이 얼만큼 자주 받아볼 것이니, 그분이 자주 보게 할 것이냐 해서 뭐 매일 보게 할 것이냐, 매일 받아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매일이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지정을 한다 그러면 매주라고 누르면 여러분 요일도 지정할 수 있죠. 뭐 일요일날 받아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평일만 지정을 해서 이에 대해서 저장하고 닫으시면, 이제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이 상태에 있는 이제 리포트가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데이터의 어떤 그 데이터 셋 자체, 이거의 원천이 되는 그 데이터 셋 자체에 대해서 보통 스케줄링을 걸어 놓죠. 그래서 자동으로 일단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게, 새로 고침 되도록 만드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구독 버튼은 그런 다음에 그 리프레시, 데이터 리프레시 주기, 어떻게 보면 좀 이후, 혹은 그와 뭔가 제 정상적으로 리프레시가 된 이후에 구독이 또 될 수 있게, 이제 그런 차원의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리프레시는 데이터 셋 자체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 하냐면, 이제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데이터 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땡땡땡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여기가 뭐냐? 잠시만요. 여기 새로 고침 예약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지금 고치는 거, 바로 새로 고침을 하는 거. 여기,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예약을 통해서 새로 고침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은 어떤 새로 고침의 데이터를 리프레시하는 거에 대한 게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게 없지만, 여기에 이제 적용을 시킬 경우 뭐 게이트웨이도 연결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경우, 여기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얼마나 자주 새로 고침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을 저기서 이제 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던 리포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나요? 네. 그렇게 해서 구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히 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편집은 어떤 기능이냐면, 요즘 엑셀도 여러분 데스크탑에서 하기도 하지만, 또 이 온라인에서 온라인 어떤 오피스 365를 통해서 웹에서도 작업을 하시죠.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업로드를 했지만, 이렇게 리포트를 업로드를 한 상태에서 어떤 추가적인 편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되겠어요. 눌러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파워 BI 데스크탑을 열어서 작업하듯 그 환경이 거의 그대로 이제 적용이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이 만든 측정값도 가져다가 새로운 거를 다 만드실 수가 있죠. 이것도 지우고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미리 만들어 놓은 뭘 가지고 측정값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하시면 제 리포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걸 만약에 편집을 하고 나는 덮어쓰기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 여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아까 만든 것처럼 사본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편집을 안 하실 거면 읽기용 보기로 돌아가서 저장하지 않음을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고요. 자, 몇 가지를 좀 더 볼게요. 자, 여기서 뭐 다른 거는 정보성 차원이라 생략을 하고요. 여기 이제 대시보드의 고정. 아까 우리가 처음에 대시보드를 만들면서도 이제 하나하나 시각적 객체를 접시에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건 이 자체를 그냥 통째로, 리포트 통째로 대시보드에 담고 싶다 할 때 이거를 누르시면 새 대시보드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기존에 있던 대시보드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브 고정이라고 되죠?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두 개 우리가 담았었고 더 스크롤을 해보시면 밑에 리포트가 통째로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단순히 통째로만 담겼냐?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이 위에는 아까 누르면 리포트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 파워 BI 서비스에서 처음에 할 수 있었던 그 경험, 크로스 필터하고 필터링하고 뭐 눌러서 현황도 보고 뭐 이랬던 부분을 동일하게 여기서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기능 자체가 다 이 UIX에 대한 부분도 같이 유저 익스피리언스도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보시면서 이제 끝으로 뭐 여기 사용자 그 개발자가 적용했던 이 필터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필터의 기능은 필터는 이제 사용자보다는 사실은 좀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 데이터 밑단에서 컨트롤을 넣고 빼고 하면서 컨트롤을 할 건지 이제 약간 그렇게 해서 들어있는 기능인데 여기서도 보시는 분도 이거를 보면서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대개 이렇게 슬라이서를 이용해서 보통 하시긴 하시죠.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의 시각적 객체에서 뭔가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 싶다거나 여기 슬라이서가 없는 경우 이럴 때 필터를 이용해서도 통제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책갈피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신 리포트를 이제 다음에 또 한 번에 찾아 헤매지 않도록 보는 기능이고 해보시면 쉬워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화면 자체를 이것도 나는 답답하다 그러면 전체 이제 확장해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색깔로 고대비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돌아가죠? 여기 대비 없음을 눌러야 다시 전으로 돌아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보시다 보면 여러가지 필터를 적용을 하시게 되겠죠. 사용자 입장에서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하시면서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자, 이거를 나는 다시 처음에 봤던 상태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다 하나하나 지우개를 통해서 슬라이서를 풀어줘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 안에서 처음에 업로드했던 그 상태, 그 디폴트 상태로 필터 설정을 돌려주는 기능이 파워 BI 서비스에 있어요. 그게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를 여기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는 순간 다시 기본값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처음에 올렸던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파워 BI 서비스를 이제 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알면 좋은지 그리고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할 필수적인 어떤 기능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